첫 번째 이야기로 골프는 누구나에게 똑같이 배워줄 수 없다. 뭐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신체 구조라든지 뭐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다르게 트레이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깍지를 한번 적으시죠. 이 깍지를 지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깍지를 지셨을 때 왼손 엄지가 올라오시는 분들은 왼쪽 두뇌가 더 오른쪽 두뇌보다 더 많이 발달이 되었다 해서 왼쪽 두뇌가 더 많이 발달이 된 사람들은 주로 체계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걸 변호사 어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면을 보여주십니까? 그러한 어떤 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어떤 과정이 꼭 있어야 내가 이해가 잘 가는 그런 어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왼쪽 두뇌가 발달되었다 해서 골프를 가르칠 때도 골프를 또 배워줄 때도 이론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죠. 그냥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두뇌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론적이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빨리 내가 얼른 슬라이스 같은 거 빨리 고치고 골프 스윙 좀 배워가지고 빨리 내가 좀 잘 쳤으면 좋겠는데 말이 많은 거 싫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보통 이게 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뇌 발달에 따라서도 골프 스윙을 똑같이 배워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에서 가장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몸을 공이 나가는 방향과 이렇게 평행하게 세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윙은 내가 잘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공이 올바로 안 갑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힘은 좋은데 공이 오른쪽 왼쪽으로 막 갑니다. 이거 왜냐면 공이 나가는 방향에 자기의 몸을 그 공이 나가는 방향과 이렇게 잘 평행하게 세울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없고 또 기술 이전에 나의 눈의 발달 상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 눈이 발달한 사람, 왼쪽 눈이 발달한 사람에 따라서 이 몸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두 팔을 쭉 벌리셔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펴셔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모으셔서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홀을 하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홀 안에 홀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홀 안에 절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죠. 왼쪽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제가 혹시 없어지신 분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눈을 이렇게 머리를 돌리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없어지신 분.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없어지신 분. 예. 그래서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없어지신 분은 왼쪽 눈이 주로 어떤 물체를 볼 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눈을 주로 많이 쓰시고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제가 없어지신 분은 오른쪽 눈으로 주로 물체를 많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제 뒤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시는데 정면으로 서서 앞을 이렇게 보실 때 두 눈을 이렇게 다 똑바로 뜨고 똑바른 자세에서 보면 두 눈을 이렇게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뭔가를 잘 안 봅니다. 이렇게 약간 오른쪽을 좀 이렇게 내밀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왼쪽을 내밀고 본다든지 오른쪽을 이렇게 내밀고 봅니다. 그러니까 쇼파 같은 데 앉아서 TV를 보실 때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TV 정면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다 걸쳐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쪽 눈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렇게 하면 왼쪽 눈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왼쪽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자세가 또 이렇게 해서 앉아서 편안하시고 항상 이렇게 앉으면 편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주로 이렇게 오른쪽 눈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왼쪽 눈 주신 사람은 자세가 왼쪽
이쪽 부분이 오른쪽보다 이렇게 항상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편하고, 저는 이렇게 뭐 데이트할 때 남자랑 옆에 앉으면 왼쪽에 앉아야지 편하지 오른쪽에 앉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앉아야지 편한 건 제가 항상 이렇게 앉을 때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항상 어떤 물체를 볼 때 앞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왼쪽 눈 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눈 주시가 되는 거죠. 저는 오른쪽 주시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 편하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 눈, 왼쪽 눈 주시 때문에 굉장히 그 골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제가 이렇게 똑바로 공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평행하게 서야 되는데 왼쪽 눈 주시는 사람은 아까 왼쪽 눈을 감아서 제가 사라지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왼발이 앞으로 나와 있든지 아니면 왼쪽 어깨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골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클로즈 됐다 그럽니까? 오픈이 됐다 그럽니까? 왼쪽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그렇죠. 클로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해야 되는데 왼쪽 눈이 발달된 사람은 왼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발을 세운 걸 보면 그냥 딱 공 앞에 가서 섰는데 그냥 똑바로 쓴다고 섰는데 항상 왼발이 조금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왼쪽 어깨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앞쪽 그러니까 하늘 방향보다 조금 더 오른쪽 방향으로 서게 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항상 훅이 잘 납니다. 훅이 잘 나고 사실은 골프 스윙에서 좀 더 유리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골프 스윙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이렇게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의 스피는 그 왼쪽으로 가는 스피를 주기 때문에 공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죄송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보니까 오른쪽 눈 주시가 많으셔가지고 골프에 좀 난이도가 왜냐하면 오른쪽 눈이 많이 발달이 된 사람들은 이 딱 평행하게 서야지만 공이 똑바로 갈 수 있는 스윙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이 발달되다 보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제가 지금 과장해서 그러지만 거의 발을 조금만 앞으로만 내밀어도 골프 스윙은 이렇게 못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이 이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스윙을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오른쪽 주시인 사람들은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주의를 해서 서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공이 나가는 방향보다 왼쪽으로 쓰게 됩니다. 왼쪽으로 쓰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 그 골프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좀 불리하고 슬라이스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서지는 게 편안하고 이렇게 쓰게 되니까 왼발을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쓰시면 그런 어려움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딱 쓰고 편안하게 그냥 쓰시고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도 굉장히 골프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좀 말소리가 좀 빠르면서 걸음도 좀 빨리 걷고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윙도 아주 빨라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일 그 스윙 느리게 하라는 사람 있죠. 왜 이렇게 스윙이 빠르냐? 스윙 좀 느리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스윙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골프 영원히 망치게 됩니다. 도저히 잘 칠 수 있는 골프의 그 수준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뭐냐? 내 몸에 그 모든 밸런스나 이런 것이 스피디한데 난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그 뭐 백스윙인가 뭔가 맨날 느리게 하라고 해가지고 뒷땅 내냈습니다. 그 골프 스윙을 느리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그 성격이나 이런 사람, 그 빠른 사람한테 절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빠르고 발걸음도 빠르고 느리고 느린 사람한테 그 스윙을 너무 빠르게 하면 그 스윙의 발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골프의 스윙도 템포나 리듬이나 타이밍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각적인 발달에 따라서도 다 다른데 이게
암전한 색깔이 입었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색깔이 좀 뭐 눈에 띄는 아주 브라이트한 그런 색깔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각적인 감각이 조금 다른 감각보다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키네스테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감촉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청각이 발달된 사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청각적인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필름으로 잘 느끼는 한국말로는 뭐 턱까지 발달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그립을 잡을 때 이런 그 인형 같은 거 이런 걸 주면서 손으로 이렇게 잡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꽉 쥐게 되면은 사람이 이런 그 강아지나 예쁜 인형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지어줄 수 없거든요. 이러한 도구를 주면서 아주 소프트하게 잡게 하는 그런 어떤 감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시각적인 발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있는 이렇게 서로의 색깔이 다른 것을 어떤 그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골프 클럽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각에 따라서 또 다르게 골프 스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의 구조에 따라서 골프 스윙은 절대로 다르게 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체의 구조라는 게 이 내부적인 구조도 있고 외부적인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섣불리 말하다가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는 그 내부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이 구조도 굉장히 골프 스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뼈의 구조라든가 이런 뭐 힙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골프 스윙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터치해야 될 부분은 외부적인 구조가 굉장히 그 스윙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골프 스윙을 배우는 게 주로 보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프로들, 뭐 타이거 우즈, 또 그레이 노만, 뭐 탐 카이트,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이 다 키가 크고 마르고 팔다리가 긴 그런 우리 체형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스윙을 그러한 사람들의 스윙을 분석한 책을 보고 그것을 번역한 책을 가지고 우리는 스윙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몸의 구조와 우리의 몸의 구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스윙을 하는 것과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의 스윙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반대의 것을 보면서 배우고 그걸 익히려고 우리는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마르고 팔다리가 긴 사람과 상체가 이렇게 좀 근육이 있으면서 보통 한국의 분들은 이렇게 상체 근육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팔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이 스윙할 때는 절대적으로 다른 스윙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의 스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그 상체 근육이 발달되느냐 아니면 팔다리가 길고 이렇게 그 조금 가슴벽이 좁으면서 빼빼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통 체형이냐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마른 사람, 외국의 프로들,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워온 그 책에서 배워온 그러한 내용에 담겨진 그러한 그 체형을 우리가 보통 그 아크형이라고 합니다. 아크형은 그 골프 스윙의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느냐? 아크. 즉 아크가 옆으로 길고 위로 높으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낮은 데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길게 스윙하고 높이 스윙하고 옆으로 길게 갈 수 있습니다. 팔이 길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아크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체형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체가 발달한 형이라고 제가 이제 그 유연성 테스트에서 나왔고 여기 이제 보통 체형의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체형의 사람들은 이게 키가 크지도 않고 팔다리가 길지도 않고 상체가 이렇게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통 골프에서 물리학적인 힘, 그러니까 퍼킹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상체가 이렇게 잘 꼬였다 풀어지는 그런 코일의 힘에서 파워를 낼 수 있으신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상체 발달형. 상체 발달형은 어디서 파워가 나느냐? 넓이에서 파워가 난다. 그래서 넓이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 셋 중에서 알아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내가 골프 스윙을 배울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골프를 올바른 스윙을 해서 파워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형이라고 하면은 넓이에서 파워를 내면 됩니다. 팔을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백스윙할 때 팔이 구겨지니까 펴서 높이 올리라고 그러는데, 높이 올릴 수도 없지만 가장 높이 올려도 높이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팔을 높이 올리거나 펴서 하라. 이렇게 넓이형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팔을 백스윙해서 오른팔을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되죠. 뭐냐? 이 팔이 또 살도 많고 이 넓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넓이로 가려면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그 정도인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된다 해서 전부 이렇게 가라고 막 억지로 가르쳐줘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에너지가 더 많이 납니다. 아놀드 바마 스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잭 니콜라우스. 그 다음에 잭 니콜라우스 여기가 이렇게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언밀스. 자, 이렇게 상체가 뚱뚱한 사람들은 팔이 갈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이가 있는 사람은 자기 넓이를 이용해서 파워를 내는 것이지 높이 올려서 파워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고 마르고 팔다리가 긴 사람은 팔을 옆으로 길게 하고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팔을 길게 하고 높이 올릴 수 있는 스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제 골프 스윙을 배우시면서 뭐 어떤 책을 보고 본다든지 TV에 나오는 어떤 레슨을 본다든지 뭐 그러실 때 저건 내 체형하고 맞지 않는 얘기니까 안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체형이 아크형이냐 보통 체형이냐 아니면 넓이형 체형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물론 외형적인 면에서 거의 판단이 되지만 뭐 키가 작으면서도 좀 땡땡한데도 아크형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연성에 바탕을 두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지만 골프 스윙을 올바로 배울 수 있고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짚어가지고 앞으로 펴시고 이렇게 팔을 붙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시면 좋습니다. 보통형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팔을 이렇게 지각을 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왼팔로 갖다 주십시오. 약간 넓은 편이시네요. 그러면 한번 다리를 펴시고 넓은 편이십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넓이형이 아니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시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한번 뒤틀어 보시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뒤틀어 보셔가지고 아프시지 않으시면 유연성이 좀 있으시고 이렇게 뒤틀어서 아프시게 되면 넓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체형의 사람인지 외부적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골프 스윙을 하실 때 일단 이제까지 한국에 번역되어진 그런 골프 책의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아크형, 여기 중에서 아크형 체형이신 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받아들여서 따라하려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넓이형 체형인 사람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TV에서 레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골프는 영원히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라든지 롱아이언이라든지 긴 클럽을 할 때는 공을 왼발 쪽에 놔야 된다. 그러한 말은 키가 크고 마른 아크형 체형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고 공은 거의 다 가운데다 두셔야 됩니다.
넓이형체형의 사람들. 가운데다 놓으면 금방 드로우볼이 납니다. 지금까지 슬라이스 많이 나시게 치셨을 겁니다. 왜냐? 다 키가 길고 팔다리가 아주 긴 아크형 체형에게 맞는 그 스윙류는 내가 그대로 하려고 매달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골프볼을 올바르게 칠 수가 없습니다. 넓이형 체형은 내가 넓게 갈 수 있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스윙을 배우기 위해서 그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볼의 위치라든지 내가 볼 앞에 쓰는 자세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왼발에 놓게 되는 것은 거의 드라이버를 칠 때 왼발 뒤꿈치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을 그건 키가 크고 마른 사람, 아주 마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간 그 왼발 뒤꿈치에서 공 2개 정도, 사이 정도 오른쪽 방향으로 옮겨서 치시면 공을 훨씬 치기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스윙도 굉장히 편안해지시면서 스윙을 소위 말하는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그 넓이형 체형, 주로 그 한국의 보통 체형이나 넓이형 체형은 공을 약간 오른쪽에 놓으시고 주로 그 프로에서 치시는 그런 샷들은 공을 가운데다 놓고 치시는 것이 그 현명한 자기 자신의 수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효과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 위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면들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에 따라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어떤 스윙을 받아들여서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